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번개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번개님 또 이야기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음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질이라든지 아니면 소리가 조금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번개님. 네, 오늘은 잘 들리나요? 오늘은 큰데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야외에 계신가요? 지금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아, 차 소리가 좀 들리길래. 여기가 바로 앞에가 이제 도로여서. 괜찮습니다. 네. 자,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번개님 저번에도 이야기 너무너무 또 무섭게 잘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귀신이 나오고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역시나. 저는 귀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저희 귀족분들께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누구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런 현실 공포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원래는 오늘 메인 디시 하나랑 에피타이저로 조그만한 거 하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돌비님한테 급하게 카톡을 드려서 얘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도 되겠냐 이렇게 여쭤봐서 오늘은 총 얘기가 3개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뭐 그 중에 하나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남녀노소 그냥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된 건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번개입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기 전에 제 직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젊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자주 만나고 손님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듣고 하다가, 오늘은 좀 경각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우리 소중하신 귀족님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는 얼마 안 됐어요. 한 3달 정도 됐고, 이 이야기를 직접 해주신 분은 저희 부동산에 방문을 하셨던 한 손님이신데, 어느 날 제가 한 3달 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이제 운동 갈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한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거기 혹시 무슨 부동산 맞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거 어떤 카페에서 글을 봤는데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오늘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간이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 돼서 이제 해도 다 떨어졌고 저도 퇴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기 어렵고, 내일 낮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제가 모시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성분께서 본인이 한 1주일에서 2주일 안으로 이사를 꼭 해야 된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좀 볼 수 없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간혹 이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손님 혼자 그 방을 가서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손님이 보시고 싶어 하셨던 방이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손님, 제가 지금 퇴근도 했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원래는 안 되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거기 공실이니까 혼자 가서 혹시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 손님께서 진짜 너무 죄송한데 제가 꼭 같이 가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또 없잖아요. 이사도 얼마 안 남으셨고 저도 계약 하나 하면은 또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나갈 테니
몇 시까지 어느 전철역 앞에서 만나서 픽업을 해서 제가 그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손님을 만나러 가요.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조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디 카페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도착하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천천히 오셔도 된대요. 그래서 한 20분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도착을 해서 손님을 만나서 손님을 차에 태우고 이제 집 주소를 찍어서 내비를 보니까 한 1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네. 차가 막혀서 실제로 도착하는 데는 한 25분,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가면은 저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이 한 20대 후반이시거든요. 젊은 분이네. 그래서 좀 젊으신 분이에요. 여성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장난식으로 여쭤봤어요. 혹시 혼자 가기 무서운 이유가 귀신 뭐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시냐 제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여쭤봤는데 손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때는 한 7년 전쯤일 거래요. 아마 네. 7년 전. 그때가 이 여성분이 21살 딱 됐을 때였고 사회초년생인데 본인이 첫 자취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첫 자취를 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집이 조금 힘들고 사회초년생이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럼요. 집에서도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고 많지가 않아서 우선은 월세방으로 시작을 하자. 근데 본인이 약간 집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으셨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래 지금 당장은 낡고 허름하고 싼 집이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나는 방 2개짜리 이상만 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방을 막 이렇게 찾기 시작을 하셨대요. 방을 딱 찾다가 마음에 드는 게 한 4개, 5개 정도 리스트를 쫙 뽑아서 여기 부동산 전화해서 집 보고 이렇게 해서 한 부동산에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이었대요, 이 집이.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저 이 방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꼭 볼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거기 부동산 사장님께서 근데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왜냐면 본인이 지금 밖에 임장을 나와 있어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 방을 보여줄 사람이 없는데 혹시 다른 날 시간 되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출근을 하고 막 너무 바빠서 도저히 오늘 아니면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세입자가 하나 살고 있는데 연세는 조금 드신 나이 70에서 80 정도 되신 할아버님이 혼자 살고 계신다.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다른 손님들도 방 보여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방도 되게 잘 보여주고 하니까 본인이 그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놓겠다. 직접 가서 혼자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받고 그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받고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집 앞에 도착을 해서 그 할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만 딱 들었을 때는 나이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로 느껴졌대요. 목소리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뭐 어디 부동산에 방 보러 왔었는데 거기 부동산 실장님이 세입자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혼자 가서 보라고 했다. 혹시 네. 전달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디신데요? 그래서 저 지금 여기 집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몇 호니까 와서 벨 누르면 문 열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집 앞을 가서 벨을 눌러서 기다리는데 이제 문이 딱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그 전화를 받았던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더래요. 7, 80대로 할아버지로 안 보이고 정말 5, 60대 왜 그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패션의 그런 비주얼의 아저씨 있잖아요. 알죠. 문을 딱 열어주시면서 아까 전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전화했어요. 근데 여기 할아버지 혼자 산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간병인이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연세가 그래도 있으시니까 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막 어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간병인 붙여주기도 하고
개인적인 간병인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딱 들어가서 집을 딱 보는데 간병인 분이 안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지금 여기 손님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네. 할아버지는 이제 편찮으시고 거동도 조금 불편하셔서 침대에 누워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을 딱 둘러보는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조금 싼 동네로 찾다 보니까 그 주변이 다 조금 엄청 허름한 이런 빌라촌이었대요. 굉장히 조금 오래된 빌라촌. 그런 빌라들이 모여있고 언덕도 좀 져있고 그런 빌라촌이었는데 내부를 딱 보니까 방 2개, 주방 겸 거실, 그리고 화장실 하나 있는데 바닥 장판은 왜 우리 옛날 집 보면은 누런 장판 있잖아요. 누런 장판에 뭐 찍힌 자국이 있고 정말 생활 기스들이 온 집안에 엄청 많았대요. 벽지도 원래 이게 흰색인지 아이보리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누런 것도 막 묻어있고 근데 집은 괜찮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거 조금 싼 집 찾았는데 새 집을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고 청소하고 입맛대로 꾸미면은 그래도 굉장히 살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우선 방을 다 보고 나가기 전에 그 간병인 아저씨한테 제가 집은 일단 다 봤고 집은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집 말고 한 2개 정도 더 보려고 예약을 해놔서 우선 그것까지만 보고 제가 며칠 안에 결정을 해서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할 대로 하시라고 우리는 손님들이 빨리빨리 와서 우리도 빨리 이사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손님께서 왜요? 혹시 뭐 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아니 집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여기 집주인이 가끔 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좀 해. 나는 그런 게 너무 싫고 그래서 몇 번 싸우기도 했고 우리가 여기 이제 2년 거의 안 살았는데 아직 만기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금 빨리 이사를 나가기로 했어요. 집은 좋아. 집에 문제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거 듣고 뭐 더 자세히는 안 여쭤봤대요. 뭐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뭐 만약에 집주인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 집 계약 안 하면 그만이니까 본인은 그래 알겠다 그러고 다른 집을 보러 가고 그날은 그렇게 끝이 났대요. 그리고 한 이틀에서 3일 뒤에 5개, 6개 집 중에 3가지를 딱 추려서 제일 마음에 드는 3가지를 딱 추려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집들을 정말 자세하게 한번 딱 보고 오늘 결정을 해서 당장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저 3일 전에 그 집 보러 왔었는데 아무도 안 계신다 그래서 혼자 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뭐 결정은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했고 결정 마지막 단계인데 제가 이 집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부동산에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쩌지? 아가씨 우리가 지금 사무실에 또 아무도 없어서 정말 오늘 꼭 봐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다시 해놓겠다. 왜냐면 3일 전에도 혼자 가서 봤었으니까 이번에도 정말 미안한데 혼자 좀 가서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전화번호도 알고 주소도 알고 그때 방도 보여줬으니까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은 혼자 가서 보겠다 하고 출발을 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했대요.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딱 했는데 또 그 아저씨가 받더래요. 그 나이가 조금 비교적 젊으신 전화를 딱 받아서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저 한 3일 전에 혼자 방 보러 왔던 손님인데요. 그러니까 예.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계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방문을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걸리세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면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서 뭐 버스 타고 조금 언덕을 걸어 올라가서 그 집 건물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 건물 앞에 현관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뒤를 돌면서 전화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딱 이렇게 그 건물 입구로 딱딱딱딱 가면서 뒷모습을 딱 봤는데 그때 그 간병인 아저씨가 담배를 피시면서 전화를 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인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지금 전화하고 계시니까 그냥 이따가 방 다 보고 인사를 드리든가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이 아저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집 비밀번호를. 본인이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 보고 가라. 대신에 할아버지한테 인사만 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왔다 갔다 하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노크를 딱 하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3일 전에 여기 방 보러 왔었는데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억해. 또 방 보러 왔어? 그래서 네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이 집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집 편하게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 안방부터 그냥 대충 뭐 창문 한번 열어보고 뭐 구석에 곰팡이가 핀 건 있나 없나 이런 걸 보고 그 옆에 방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서 또 똑같이 창문도 한번 열어보고 하는데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그래서 간병인 아저씨 전화 끝나고 왔나 보다. 그래서 보던 걸 멈추고 현관으로 나가서 인사를 딱 하려고 현관으로 딱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간병인 아저씨가 문을 딱 열면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화 드리고 여기 3일 전에 방 보러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방 편하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마치 본인을 처음 보는 것처럼. 뭐야? 그래서 그때 약간 정신이 없으셔서 나를 기억을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방을 이렇게 딱 보고 그래 어차피 이미 80% 이상은 이 집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지금 가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거 오늘 중으로 계약을 한다고 해야겠다 라고 이제 딱 나가기 전에 간병인 아저씨한테 저 이 집 마음에 들어서 오늘 계약을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병인 아저씨가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간병인 아저씨가 본인을 부르더래요. 저기 아가씨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데 지금 한번 좀 도와줄 수 없겠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 큰일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바빠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큰 거는 아니고 저기 여기 안방 옆방에 장롱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박스가 하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꺼내야 되는데 본인이 며칠 전에 허리를 다쳐서 그거를 도저히 본인 혼자 꺼낼 수가 없는데 혹시 아가씨가 좀 꺼내줄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건 뭐 꺼내는 거 일도 아니니까 딱 이렇게 방 들어가서 장롱을 딱 봤는데 보통 장롱이 성인 남자도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서 팔을 겨우 닿을 정도잖아요. 힘들지. 네, 그 위에 이제 택배 박스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제가 키가 안 닿는데 혹시 뭐 밟고 올라갈 만한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그 식탁에 가서 식탁에 있는 의자를 이렇게 가져오시더래요. 근데 그 의자가 본인이 그거는 아직도 기억이 난다 하더라고요. 왜 우리 옛날 집 같은데 보면 할아버지 집 같은데 가면 식탁 다리 4개에 테니스공 잘라서 장판에 자국 나지 말라고 이렇게 알죠. 테니스공 끼워 놓잖아요. 추억이다 진짜. 네. 그런 의자를 이렇게 딱 가져와서 장롱 앞에 세팅을 딱 해주시고 요거 밟고 올라가면은 얼추 키 맞겠지?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요거 뒤에 등받이 부분 잡아줄 테니까 아가씨가 고생 좀 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딱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팔을 뻗었는데 이게 장롱 조금 깊숙하게 있어서 손이 조금 간당간당하게 안 닿더래요. 그래서 이거 까치발 들면 닿겠다 하고 의자 위에서 이제 까치발을 들고 상자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본인 몸이 붕 하고 뜨더래요. 붕 하고 뜨더니 그대로 이제 등부터 딱 떨어진 거예요.
등 떨어지고 머리 바닥에 쿵 찌고. 근데 왜 어렸을 때 정글짐 같은 데서 놀다가 등으로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쉬는 거 아세요? 맞죠. 정말 이러면서 숨이 안 쉬어져요, 그게. 오. 막 이렇게 되거든요. 본인이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거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일어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넘어지면 뒤에서 아가씨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네. 아무 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를 탁 돌아서 아저씨를 봤는데, 의자는 아저씨 뒤로 넘어가 있고 아저씨가 본인을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까치발을 든 순간 의자를 뒤로 확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쿵 찌고 넘어지고 숨 안 쉬어지고 아저씨를 쳐다보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본인한테 막 발길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쌍욕을 하면서 본인을 막 밟더래요. 인정사정 없이 막 그냥 속된 말로 개같이 쳐맞은 거예요, 그냥. 우와. 막 맞은 거예요. 그 20살짜리 키 160 조금 넘는 여자애가, 그 50대, 60대 아저씨들은 보통 실압근이라 그러죠? 실전 압축 근육이라 해서 왜 굉장히 조금 건장하신, 진짜 막 맞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무서우면은 정말 몸이 그대로 굳는다. 예. 뭐 이게 상황 판단도 안 되고, 나는 지금 왜 맞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아저씨가 본인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몸발이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막 윽박을 지르시면서 미친, 여기 어떻게 왔어? 뭘 훔쳐가려고? 저기에 저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와? 막 이러면서 진짜 오줌을 막 지리겠더래요. 우와. 그렇게 정신없이 한 5분 정도 맞고 딱 때리는 걸 멈추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도 막 분이 안 풀렸는지 막 씩씩대더래요. 그러더니 의자를 이렇게 딱 세워서 방문을 딱 닫고, 그 방문에 의자를 딱 댄 다음에 방문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딱 앉아서, 넌 콩밥으로 안 끝나? 막 이러면서 막 윽박을 지르면서 핸드폰을 딱 꺼내더래요. 예. 그러면서 어디로 전화를 하더래요. 본인은 웅크린 채로 이렇게 전화 내용을 딱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도둑 하나 잡았어. 빨리 와, 빨리! 주소 불러주면서, 여긴데 빨리 와, 이 도둑! 이러면서. 그리고 한 10분도 안 있다가 경찰차가 이렇게 2대가 딱 오더래요. 예. 2대 와서 현관문을 쾅쾅쾅쾅쾅 두들기면서,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이렇게 해서 경찰이 딱 왔는데, 그 아저씨가 넌 여기서 딱 기다려 하면서 방문을 딱 열고 현관문을 열러 나가신 거예요.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이. 어이없다는 생각도 안 했대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경찰 아저씨가 딱 보고 도둑을 잡았다 해서 왔는데, 경찰이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너무 다른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예. 도둑이라고 해서 왔는데 20살짜리 여자애는 누가 봐도 이건 도둑이 아닌 그런 형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 2분은 그 아저씨를 주방으로 격리를 시키고, 경찰관 아저씨 2은 이제 방 안으로 들어와서 방문을 닫고 얘기를 했대요. 뭔 상황이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경찰을 보고 나서. 네. 진짜 살았다.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3일 전 일부터 내가 방을 보러 왔는데, 나 저 아저씨 3일 전에도 봤고 3일 전에도 여기 와서 방 봤다. 그때도 저 아저씨가 전화 직접 받았고 저 아저씨가 문 열어줬고, 오늘도 나 이렇게 방 본다고 전화도 했다. 근데 갑자기 나를 도로 막 몬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상태가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경찰관들이, 그럼 일단은 병원을 먼저 가는 게 급선무니 병원을 먼저 갔다가 며칠 뒤에 서해서 연락을 주겠다. 그때 이제 조사를 받으러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열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주방 의자에 그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있고 경찰관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나가기 전에 그 아저씨 얼굴을 한번 딱 봤대요. 네. 근데 불과 한 10분 전만 해도 본인을 그렇게 죽일 듯이 노려보고 그렇게 막 쌍욕을 하면서 때리던 그런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그냥 3일 전 그 얼굴로 또 돌아온 거예요.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미치겠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서 병원을 갈 수도 없었대요. 그냥 집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집 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첫 자취를 하려고 정말 기분 좋게 자취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자취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취는 포기를 하고 한 달 정도 친구 집에서 살다가 다시 본가로 그냥 가버렸대요. 와. 자취를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지낼 때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에서 그때 경찰서인데 일로 와라 조사를 좀 받아야 되니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갔대요. 본인은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니까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도둑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네. 예. 본인은 맞은 것밖에 없는데 피의자가 된 거예요. 피의자가 그래서 신고한 건데. 와. 네, 피의자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건데 피해자가 피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갔대요. 갔는데 그동안 이제 경찰관들이 뭐 조사를 했겠죠. 그때 계셨던 할아버지한테도 여쭤보고 그 자칭 간병인이라는 사람한테도 얘기도 해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하고도 연락을 해보고 그 집주인이랑도 연락을 했었대요, 경찰관들이. 그러면서 그 아가씨한테 해주는 얘기가 일단 이거 상황을 보니까 피의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얘기를 조금 혹시 들었냐? 그래서 뭔 얘기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집주인이랑 전화를 직접 해봤었는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거기 할아버지가 사는 건 맞는데 그 집 아들이 있다. 아들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게 충동 조절 장애. 충돌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근데 그 충동 조절 장애는 분노 조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충동 조절이란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억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뭐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가 습관적으로 뭐 손톱 물어뜯는 거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한대요. 근데 그분은 충동 조절 안에서 인격 장애가 있다. 그리고 그 인격 장애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 즉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한 3일 전에 그게 딱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본인은 3일 전에 집을 보러 왔고 이 아저씨가 나한테 집을 보여줬었는데 3일 뒤에 집을 가서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 취급을 했었잖아요. 전화로도 그렇고. 근데 그 집주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평소에는 정말 그냥 일반 동네 아저씨인데 가끔 미치는 날이 있대요. 갑자기 한순간에. 그러면은 그렇게 막 동물들을 사냥을 하고 다니고 엄마 미쳤다 진짜. 남의 집 앞에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집주인이랑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워서 협의로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데 그 자칭 간병인이라는 말로는 집주인이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제 그 여자 손님한테 집주인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본인한테 이제 문제가 있던 거였죠. 그렇게 돼서 우선은 그러면 본인은 피해자니까 이걸 이제 사건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엮이기가 싫었대요. 네.
너무 무섭고 계속 잘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냥 길 가다가 허름한 집 같은 것만 보면은 바로 그게 딱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나고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엮이기 싫다.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뭐 나는 고소 이런 거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나한테는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일단 집에 갔대요. 네. 그러고 한두 달 있다가 이제 경찰서를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일단 벌을 받긴 받아야 돼서 그 사람이 벌을 받는데 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형벌을 받은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네. 징역 벌금형을 포함을 해서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전과 그렇죠. 기록이 남는 건데 그 아저씨는 심신미약에 초범에 그래서 형을 집행을 하지 않고 보호감호라고 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분은 이거는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와. 제가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 혼자 가라고 했을 때도 제발 부탁이니까 같이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고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 여성분만 당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저도 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예. 저희 어머니, 뭐 아버지, 뭐 친구, 여자친구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너무 무섭다 네. 이거. 갑자기 한순간에 참. 돌변한 거잖아요. 그쵸. 갑자기. 와, 어질어질하네 진짜. 그래서 한 몇 년을 그렇게 그냥 본 집에 다시 살다가 중간중간 치료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심리 치료도 많이 받고 해서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마음을 다 잡고 그때 몇 달 전에 이제 첫 자취를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중개인이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은 맞아요. 왜냐면 네. 집주인이 절대 우리 집이 아무리 공실이라고 한들 손님을 혼자 보러 가게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집주인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셨을 것 같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번개님. 네. 네. 그리고 그 여성분은 다행히 계약은 저희가 했고 잘하셨구나. 제가 이 사정을 듣고 복비라고 하죠. 이제 중개 네. 수수료. 제가 그거는 그 여성분한테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해주신 네. 거예요? 네, 안 받고 첫 자취이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복비 안 받을 테니 어차피 저희는 집주인한테만 복비를 받아도 돈이 되니까 그렇죠. 양쪽에서 다 안 받아도 되니까 부님 요 복비 없이 하셔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야, 또 좋은 걸 해주셨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감사합니다. 바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사무실에 불 다 꺼놓고 여기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1층에 있는 조그만한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고 6평, 7평 정도 되는 사무실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려 하냐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제 건너편에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그곳이 보여요. 그 집이. 그래도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네. 짧아요. 굉장히 짧은 얘기고 저도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네. 여기가 서울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저희 부동산 앞에는 이제 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재래시장 같이 크진 않고 조그만한 재래시장이 있고 그 시장 길을 쭉 따라서 버스가 다니는 차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에요. 저희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 저희 부동산 건너편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판자촌 같은 곳도 아직까지 몇 군데가 있어요. 허가가 안 났는데 그냥 집을 대충 지은 곳. 근데 거기에 무당집이 엄청 많거든요. 그 시장 골목에.
근데 여기 바로 사거리 앞에 무당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무당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무당분은 그걸 뭐라 그러죠? 무당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곳을? 당집? 네, 당집이라고 하나요? 뭐 법당? 그- 이런 거? 네, 법당? 그 이렇게 네. 간판이 있고 2층에 있는 거예요. 그 법당이 2층에 있는데 지금 제 앞에도 보이는데 그 법당에서 조금 안 떨어진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면은 그 무당분이 실제 거주하시는 집이 있는데 원래 그 집에 어떤 남자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예전에. 저희가 계약을 한 건 아니고 요 근방 부동산 사람들끼리는 다 아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남자 하나가 들어가서 살다가 몇 달 지나니까 계속 집주인한테 귀신이 보인다. 집에서 본인은 그냥 일반인인데 집에 귀신이 있다. 귀신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무당이 되셨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거기로 이제 손님들이 와서 뭐 점도 보고 하는데 또 그 집주인 분이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꼴 못 본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나가야죠. 근데 딱 나가고 한 몇 주 정도 공실로 있다가 저희 사무실 앞을 이렇게 사무실 문을 이렇게 항상 열어놓거든요. 날씨 좋을 때. 근데 이제 저희 대표님이 이렇게 다 계셨는데 어느 한 여자분이 딱 이렇게 가더니 저희 대표님을 보고 내가 지금 당신을 보는데 당신 주변에는 꽃의 기운이 너무 막 이렇게 생그러운 꽃들이 너무 막 이렇게 보인다. 네. 당신은 정말 요 근래에 뭐 준비하는 거 있으면 너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더래요. 네. 그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안 있다가 그 무당분이 제가 지금 근무를 하는 부동산에 오셨대요. 오셔서 무슨 방이라고 얘기도 안 했대요. 그 귀신 나온다는 집을 딱 찾으면서 나 이 집으로 계약할게. 오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게 올해 초거든요. 올해 초였고 근데 저희 대표님이 조금 심성이 굉장히 고우신 분이셔서 말씀을 드렸대요. 거기가 일반인이 들어가서 귀신을 많이 보고 무당이 돼서 나온 집이다. 네. 그러니까 알아.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며칠 전에 한 얘기도 있고 이 사람 무당이구나.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은 그 집으로 계약을 하자. 그래서 그 법당에서 조금 안 떨어진 곳에 반지하인데 굉장히 허름한 반지하거든요. 거기로 이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그 무당분은 그 집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들은 건 여기까지인데 정말 나이도 젊으시거든요. 막 엄청 늙진 않으셨어요. 50대, 60대 무당 아주머니신데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거 그거 같다. 그러니까 무당들 눈에는 그런 곳이 좀 네. 욕심나는 곳이 있거든요. 터가. 네. 근데 거기 누르고 살면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못 눌러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싶네. 근데 이 무당분이 저도 이 얘기를 듣고 혹시나 막 네. 허주를 모시는 무당분이셔서 일부러 그 집에 들어가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대표님도 주변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냥 평범한 무당이래요. 나쁜 짓 하는 무당이 아니고 그냥 무당이고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무당이고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그 무당분한테 점사도 몇 번 봤었어요. 그리고 사망하시기 하루 전에도 엄마랑 길 가다가 만나셨대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 무당 죽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 그 무당 어제도 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미스테리하구나. 어떻게 된지는 정확하게 네. 모르지만. 네, 제가 막 이런 거를
직접 찾아보고 가보고 그런 깜냥이 안 돼서 네. 그 집이 지금까지도 공실이거든요. 지금 제 사무실에서 한 걸어서 5분만 가면 그 집이 있는데 오, 예. 제가 진짜 조금만이 깡이 있었으면 한번 가서 보고 귀신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가봐야 되나? 하다가도 못 가죠.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 못 가요. 야. 근데 지금 그 간판이 보이거든요. 그 무당분의 법당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일단은 했습니다. 야. 그런데 오늘 또 네. 좀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고 했어요? 네, 오늘 당일 겪은 거고요. 예. 저도 솔직히 이게 아직 조금 그래요. 뭐 이게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오늘 해서 이틀 동안 손님이 집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건물주가 이게 거의. 뭐 네. 건물주인데 집이 진짜 막 수십 채가 있어요. 근데 인천에 집이 한 20개 넘게 있는데 본인이 지금 싹 다 수리를 했다. 그거를 조금 팔아줘라. 한 호실 팔 때마다 2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와씨 이거 2개만 팔아도 월급 절반이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딱 굴리면서 이제 토요일 날 먼저 갔어요. 토요일 날 가서 한 10 몇 군데 돌고 겨울이니까 해가 좀 빨리 져서 네. 그날 다 못 돌고 서울을 다시 와서 오늘 아침에 이제 딱 다시 간 거죠. 차를 타고 딱 도착을 해서 네. 쫙 이렇게 돌고 이제 마지막 한 집을 딱 찍고 가면 되는데 이 마지막 한 집을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는데 굉장히 집들이 그 10 몇 개가 다 정말 이렇게 허름한 빌라예요. 네. 정말 허름한 빌라인데 그 중에 한 호실이 이제 이 사장님 건 거죠. 근데 내부를 딱 들어가면 정말 신축. 그냥 내부를 싹 뜯어 고친 거예요. 건물 인테리어를 싹 외관 했구나. 빼고, 네, 인테리어가 완전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집이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진을 다 찍고 마지막 집까지 가서 비밀번호 치고 다 공실이니까 사진을 딱 찍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거 사무실 가서 사진 작업해서 뭐 매물 위치랑 이런 거 딱 써서 광고를 올려야지 하고 차에 딱 내려왔는데 제가 위에다가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이제 오. 사진 찍으려고 지갑을 싱크대 위에 놨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씨 하고 다시 올라가서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치고 탁 연 다음에 지갑을 딱 챙겨서 다시 나왔죠. 그리고 1층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창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거를 해야 이제 광고에서 뭐 해가 잘 들어오는 위치 뭐 이런 거를 쓰니까. 그래서 아씨 또 올라가야 되네 하고 3번째 올라갔죠. 올라가서 비밀번호를 치고 방향을 안방 기준으로 창이 크게 나 있으니까 딱 해서 오케이 정남향 이 집은 해 잘 들어와 하고 딱 나가려는데 도어락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왜 옛날 도어락들은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은 띠리릭 하고 열리고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즘 도어락들은 그냥 이렇게 문고리를 탁 밀면은 자동으로 덜컥하고 열리고 문 맞아. 닫으면 띠리리 하면서 잠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돌비님한테 동영상을 보내드렸죠. 네, 맞아요. 혹시 그거를 지금 조금 잠깐만요. 켜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긴 걸로 하나 켜주세요. 40 몇 초짜리. 이거. 이 도락. 맞죠? 네. 저거를 그냥 열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문 여는 걸로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열린다. 이게 지금 이 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저 소리가 문이 잠길 때 나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음이 내려가잖아요. 띠리리 하면서. 보통 열 때랑 잠길 때랑은 달라요. 열릴 때는 띠리리 하고 잠길 때는 띠리리 이렇게 되는데 저 버튼을 눌러도 잠기고
밀면 안 열리고 제가 이 안에서 한 40분을 이러고 갇혀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완전 새 건데, 느낌이? 네, 완전 새 집이고 네. 제가 여기를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를 했을 땐 아무 그것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다 하고 나가려고 할 때 저렇게 된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한 40분을 저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문 앞에 서서 막 혼잣말로 막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2번 다시 안 오겠습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제발 한 번만요. 저 나가면 2번 다시 안 올게요. 저 어차피 인천 안 살아요. 제발요. 제발요. 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시도를 했죠. 그 동영상이 이제 제가 돌비님한테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동영상이거든요. 제가 막 혼잣말로 빌고 제발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를 한 거예요. 한 40분을 갇혀 있다가 열렸다. 열렸어. 그러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귀신에 관련됐다 아니면 뭐 그런 거다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뭐 기계에 오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쵸. 이상하잖아. 왜 하필 내가 그렇게 빌고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열어주나. 좀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게 밀면은 문고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땡기면은 아무런 작동을 안 하는 거고요. 무조건 밀어야 되는 거고. 네. 뭐 저는 지금도 뭐 그냥 문이 고장 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 앞전에 2번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마지막에 그랬고 그리고 그 맨 처음 틀어드린 영상에서 네. 제가 멀리서 이렇게 찍었는데 지 혼자 이렇게 잠기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마지막으로 혹시 한 번만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영상이에요. 건드리지 지 혼자 않았는데. 잠겨요 이러고. 근데 이게 40분 동안 계속 저러더라고요. 한 1, 2분에 한 번씩 지 혼자 잠겨요. 그래서 여기는 공실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집에. 네네.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너무 추운데 혼자 40분 동안 막 벌벌 떨다가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옆집에 물어봤어요. 문을 열고 나와서 옆집을 두드린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 부동산인데 혹시 여기 지내실 때 도어락 같은 거 혼자 막 소리 나요? 그러니까 안 난대요. 본인은 들어본 적도 없대. 근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저랑 똑같이 여기 안에 갇힌 사람이 있었다고. 다른 부동산에서 온 사람. 그 사람도 갇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막 문 계속 쾅쾅쾅쾅 하니까 부인이 나와서 그 옆집에 이렇게 했는데 부인 좀 막 살려달라고 지금 문이 안 열린다고. 네. 그래서 막 낑낑낑낑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가 열긴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지금 또 그곳에 계시기도 한 상태인데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그쵸. 네, 사람이 겉만 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네. 지금 어디선가 또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정말 억울하겠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많이 피의자로 억울하죠. 신고를 당한다는 거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와,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주변 가족, 지인이 다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동대님 정말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중간중간 연기도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재밌게 동대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뭐 좋은 사람 이런 걸 다 떠나서 한순간에 돌변하면 진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또 느껴질 만큼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귀신보단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